자세한 코로나19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신규 발생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통상 화요일 날, 매주의 화요일 날이 되면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요일 날 영향 때문에 월요일 날 온전히 반영이 안 되고 화요일 날도 통상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가 보통 수요일 날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쉬는 날이 있었으니까 어제 다소 완전히 반영 안 됐고 오늘도 역시 완전히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되려고 하면 내일 정도는 반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을 거치면서 반영이 잘 안 되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틀 전에는 100명 정도 감소했고 오늘은 50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어제는 통상의 검사 건수 대비 거의 29,000건이나 적었고요. 오늘은 검사 건수가 다소 평일 대비로 거의 확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휴일 효과가 완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건데 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왔던 그런 일상적인 패턴을 감안하건대 뭔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오히려 다음 주 수목금토의 변화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예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과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실제로 접종을 해보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높을 거죠? 수밖에 없냐면 오늘 백신을 접종하면은 3일이 지난 아침에 바로 핸드폰을 열자마자 문자가 옵니다. 국민비서에서 예. 백신을 접종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혹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런 이상 반응을 체크하는 링크까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때 예. 체크를 하지 못하면 또 한 번 지자체에서 문자를 한 번 더 보내줘요. 그래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해달라고 또 연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상 반응을 본인이 체크하기에 너무나 용이한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하게 백신 이상 반응이 많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상 반응을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이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이상 반응이라도 이게 수집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 반응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상 반응 건수가 많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월부터 4월까지 전체 접종 건수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0.5%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혹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있다라는 뉴스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다 네. 보니까 그리고 또 중복된 사례가 같은 사례가 여러 뉴스를 형태로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상 반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전체 접종 건수 중에서 이상 반응 사례는 0.5%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방역 당국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90%에 가까운 80% 후반대의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실제 이상 반응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네.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신고율이 높은 게 그런 편리성을 갖춘 국민비서라는 시스템에 그 기인한 덕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론에서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이상 반응이 뭐 추측이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인과관계가 안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보도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팩트는 실제 건수는 굉장히 적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덧붙이면은 예.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접종한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대부분을 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심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눈에 띄게 나타나는 패턴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이상 반응이 없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굳이 그렇게 입력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상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은 30대 이상으로만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20대까지 접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패턴을 보면 여성 그리고 20대일수록 백신 이상 반응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백신 면역 반응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징후로서 이상 반응도 심하게 나타나는 네네.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이 되어서 이상 반응 사례가 마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독 이 이상 반응과 관련된 것들이 아스트라제네카에 쏠려 있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보고된 빈도의 결과가 비슷한 걸로 나왔어요. 이 연구 결과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의 2,200만 명 분 정도 접종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1차 접종 또 2차 접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방금 강 기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로 65세 이상 되는 고령층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 사례는 하나도 없는데요.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백신 접종하고 나서 사망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러면 도대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한 사례들만 쭉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에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도대체 몇 명이 사망했는지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사망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다 취합을 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층 또 화이자 백신은 주로 젊은 층에게 접종이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둘 다 10만 명당 사망은 약 3명 정도인 겁니다. 두 백신 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했지만 자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저질환의 악화 때문에 사망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망에 대한 원인은 있겠지만 그래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백신 접종하고 나서 사망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적어도 영국에서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상관없이 10만 명당 3명 정도의 사망 사례가 있다. 이렇게 최근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두 백신 모두 다 백신이 미치는 사망에는 크게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약간 심각해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자연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은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그 이하보다 사망할 가능성은 좀 더 높잖아요. 사망자들이 65세 이상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날 테니까요. 예. 그런데 영국의 사례만 놓고 보면 65세 이상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망자들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들도 10만 명당 3명이었고 6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에게 접종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 숫자만 놓고 보면 10만 명당 3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기 망정이지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화이자가 젊은 사람들의 사망자 빈도에 약간 영향을 줬나? 라고 이제 해석할 여지도 예.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나 모더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네네. 건 이런 통계 결과만 봐도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이상 반응 건수는 실제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적다.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자료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당 3명 정도인데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상관없이 비슷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이번에는 요새 계속 나오는 보도 내용 중에 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백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특허와 관련해서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제 맥락을 좀 살펴야 될 것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극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일단은 미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 백신을 움켜쥐고 있는 바람에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NGO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냐면 한시적으로라도 기술력이 있는 나라에서 백신 특허와 관계없이 기존의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요구를 했었고 어쨌든 간에 글로벌 리더십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미국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기업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독일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나 혹은 미국 정부의 입장대로 네.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실효성 있게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지금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식재산권을 잠시 이제 풀어주게 될 경우에 매우 열악한 국가, 특히 백신 수급이 어려운 국가에서 다소 품질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생산하는 데는 숨통을 일부 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컨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허도 많은 분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특허에 대충의 기술만 적혀 있지 확실한 기술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mRNA 백신, 화이자 백신은 10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10개의 물질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이면 1번은 농도 얼마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농도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쓸 수 있는데 보다 적합한 농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농도나 정확한 양 이런 거를 특허만 보고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만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대충은 알 수 있지만은 완전히 그걸 가지고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수급이 너무도 어려워서 일부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품질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생산하려고 하는 요구를 가진 일부의 국가들은 생산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화이자 백신을 사서 쓰는 것이 훨씬 국민 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오히려 선진국들이 나서서 보조금 형태나 또는 생산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대량 공급 체제로 가는 것이 품질이 보장이 되면서도 훨씬 빠른 속도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특허 문제만 가지고 단지 백신 수급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은 품질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시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필수 의약품이 공공재 성격에 네,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정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팬데믹 극복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백신이 제조가 되어가지고 대량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질의 백신을 제조하고 대량 공급하는데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면제하는 조치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넘어야 할 장벽 그리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 네. 일단은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어제 TBS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지연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레시피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호텔의 1급 셰프와 제가 똑같이 요리를 했을 때 그 맛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특허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드는 백신만큼의 질을 다른 나라 제약사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실질적인 방법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가격을 대폭 낮춰가지고 거의 무상에 가깝게 공급을 해주도록 그 다른 선진국들이 좀 더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약사들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양질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국가에게 기술 이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백신을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의가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강 기자께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백신이 생산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고품질,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은 경제적 파워, 문화적 파워, 또 사회가 갖고 있는 투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백신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 유유시설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저개발 국가나 백신 수급이 어려운 국가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이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하고 전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문제보다는 방금 강 기자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기술 이전이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기술 이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술 이전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화이자 백신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지금 생산 기지가 2군데가 있는데요. 한국에 한 군데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미 정상회의의 결과로 한국에 있는 모 회사가 생산하기로 했다고 해볼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화이자 백신을 위해서 화이자 측에서 모든 자세한 기술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물질, 기술, 그 다음에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 노하우,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사람까지 파견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전해 줘야 됩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이미 화이자에서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시험도 추가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화이자가 지금 2군데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과 동일한 수준의 백신이 한국의 3번째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양질의, 또 추가 임상시험도 필요하지 않으면서 대단위로 생산을 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치가 되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